네, 교사들의 학생 성추행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여주 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전교 여학생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72명을 성추행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네, 관련 소식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여주의 한 고등학교인데 이 전체 여학생 수가 210명이니까 무려 3분의 1 정도 해당이 합니다. 여학생 72명을 교사 2명이 성추행을 한 혐의가 지금 불거지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교사 2명 어떤 혐의를 구체적으로 받고 있는 겁니까? 일단 사실관계를 먼저 좀 말씀드리면요. 원래 이 피해 첩보가 이제 경찰에 입수가 돼서 일단 경찰에서 예상했던 건 피해 학생 수가 3명에서 4명 정도일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수조사라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 여학생의 3분의 1이 넘는 72명의 여학생이 이 김모 교사와 한모 교사 2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인데요. 내용을 보면 김모 교사 같은 경우는 52살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안마를 해달라고 하면서 뭐 본인의 엉덩이에 뭐 학생의 손을 갖다 댄다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다는 그런 방법 등으로 성추행을 했고요. 또 한모 교사 같은 경우에는 3학년 담임입니다. 담임인데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본인은 뭐 친근감의 표시라고 하는데 학생들의 엉덩이를 뭐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터치하는 방법으로 성추행을 한 건데요. 이건 전형적으로 이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고요. 강제추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추행보다는 좀 중하게 처벌이 되고요. 또 아동복지법 위반 문제도 있는데 아동복지법에 보면 이제 18세 미만의 아동 같은 경우에 뭐 성희롱이나 이런 성적인 그 뭐 추행을 통해서 가혹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 2가지로 해서 일단 둘 다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발부가 됐고요. 검찰로 좀 송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김 교사는 인권 담당 안전생활 부장직 교사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고려가 돼서 더 가중 처벌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겁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김모 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권보호 담당 부장교사라면 이런 것을 철저하게 예방하고 막는 데 주력을 해야 될 교사였는데 이 지금 교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학생 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학교의 이런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안전망을 본인 스스로 허물어버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양형 단계에서는 분명하게 좀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김 교사의 경우에는 뭐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학생들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잘못한 것 같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지금 한모 교사의 경우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성추행이라는 게 사실상 뭐 정황이 있긴 하지만 증거가 또렷하지 않아서 법적으로 좀 구멍이 있지 않나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처벌 수위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모 교사 같은 경우에도 마치 인정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지금은 혐의를 사실상 부인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통상적으로 이런 성추행 사건이나 성폭행 사건들은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증인들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 이런 경우에 부인을 하면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피해자들이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일단 피해 학생 수가 72명이나 되죠. 그리고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다 일관되고 있고요. 그리고 행위 유형이나 이런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는 이 피해자들의 진술의 일관성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법원에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황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일반 강제추행죄보다는 높습니다.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 수가 72명이나 되는 이상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이 교사 2명뿐 아니고 또 다른 교사 1명은 여학생들에게 뭐 뽀뽀를 하겠다, 뭐 이런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고 하고 또 다른 교사들은 뭐 욕설, 폭언을 했다는 그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발언들로도 어떤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사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뭐 뽀뽀해버린다 뭐 이 정도 수준이면 당연히 성희롱적 발언이긴 하죠. 근데 원칙적으로 성희롱적인 발언만 가지고 처벌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동복지법에 성희롱 등을 통해서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라고 판단이 될 정도가 되면 성희롱도 역시 처벌이 가능한데 이 정도 뽀뽀해버린다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욕설을 한 것 같은 경우에도 욕설이 그냥 단발적으로 나오고 사람들이 없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모욕죄 해당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형사처벌은 좀 어렵지만 다만 징계처분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피해자가 다수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뽀뽀해버린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여러 여학생들에게 만약에 했다면 징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학교 내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건데 누구 하나 뭐 제재를 한다거나 아니면 감시하거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전북 부안과 경기
여기 여주뿐 아니라 지금 부산에서도 교사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남자 교사 4명이 여교생 20여 명을 성추행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자꾸 터지는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난 6월 말부터 벌어진 일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산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의 남자 교사 4명이 이제 피해 학생들은 대부분 2학년 아니면 3학년 학생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필요한 신체 접촉 같은 걸 통해서 상대방의 성적 수침을 야기했다라는 행위 등으로 이제 이것도 역시 전수조사 비슷하게 돼서 총 피해 학생 이것도 21명 정도 되는데 이 교사 4명이 뭐 공모한 건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했던 것들이 이제 드러났는데 이제 문제는 이 사실관계가 드러난 걸 떠나서 학교에서 은폐를 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딱 발생을 하면 이제 학생들이 상담 교사를 찾아갑니다. 네. 상담 교사를 찾아가서 이제 어떤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행위를 당했습니다라고 하면 다시 그 다음에 성폭력 전문 상담 교사로부터 이 부분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재확인을 하고요. 네. 그게 확인이 되면 교장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럼 교장에 통보가 되면 바로 부산시 교육청에 이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 문제는 경찰이 첩보를 입수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부산시 교육청에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 이건 이건 경찰에서는 이 신고 의무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고 의무 위반 여부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가장 학생을 보호해야 되는 학교 측에서 이런 사실들을 쉬쉬하려고 은폐했다라는 의혹이 그러니까요. 있다라면 네. 이 부분도 역시 철저하게 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교육의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들이 성추행을 한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 좀 강력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네. 이제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을 통해서 이제 교사들이 징계를 받죠. 그럼 징계를 받으면 다시는 교단에 못 쓸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교단에 다시 쓰는 그런 비율이 4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제재 자체가 솜방망이기 때문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지금 교육부 차원에서는 앞으로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엄중하게 처리하고 처벌해라라고 지금 지시는 한 상황인데 네네. 실질적으로 그게 실현이 될지 좀 의문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 가장 강력한 규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입니다. 근데 성희롱이나 성추행 문제가 불거져서 사실관계가 드러나게 되면 영영 교단에서 떠나게 만들어야 네. 이런 일들이 근절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학생들도 이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전수조사 전에는 피해자가 서너 명 정도에 불과할 거라고 경찰도 예상했다 네. 나중에 많아졌다는데 네네. 성희롱과 성추행에 대한 기준, 개념을 학생들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런 행동을 하면서 아니 그냥 뭐 친근해서 하는 건데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은 친근해서 할지 몰라도 학생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성추행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선생님과 또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육계 전반에 완전한 좀 인식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사건 하나 더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대학생 3명이 국보 첨성대에 올라가서 기념 사진을 찍으려다가 네. 지금 경찰에 붙잡혔다고 하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주시죠. 이게 한 3일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한 자정쯤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학생 3명이서 경주 지역에 이제 관광을 갔다가 술을 좀 많이 먹은 모양이에요. 근데 첨성대 앞에 보면 이제 촬영을 좀 첨성대 네. 잘 나오게 하려고 펜스를 좀 낮게 쳐놨는데 이 펜스를 넘어가서 첨성대 안에 들어가서 걸터 앉아서 이제 셀카를 찍고 사진을 찍다가 이제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네. 네네.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입건이 된 상황인데 이 학생들은 뭐 일단은 본인들은 그냥 단순한 기념사진만 찍으려고 했는데 이게 죄가 되는 줄 몰랐다라고 해서 굉장히 좀 당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단순히 근데 술에 취했고 뭐 철없는 행동을 보기에는 좀 네. 너무 어이가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이거 문화재보호법 위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문화재 보존과 관련해서 사진 촬영도 다 방식이 정해져 있거든요. 어디까지 사진을 찍어도 되고 어디까지 접근해도 그런 게 다 규정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규정을 무시하고 들어가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게 됩니다. 물론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엄청난 고의를 가지고 뭐 이런 문화재 훼손 네. 행위를 했다라고까지는 보기 어렵지만 이런 행동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 학생들도 그렇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반드시 네. 좀 알아두셔야 될 것 뭐 같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그런 변명은 어떻게 좀 적용이 될까요? 근데 술에 취했지만 첨성대 사진을 찍는다는 사실을 네. 인지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술에 취했다는 행동으로 이게 감형이 되진 않을 텐데 이 학생들의 행동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나게 불법적인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이건 역시 문화재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네네. 아마도 경찰이 입건을 한 것 같고요. 뭐 이 부분은 뭐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으나 아마도 벌금 좀 낮은 수준 정도의 벌금 정도는 아마 선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끝으로 사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문화재에 대한 어떤 우리의 인식이라든지 부실 관리, 보호 이런 부분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끝으로 이런 문화재를 좀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조치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문화재보호법이 있지만 네. 사실 그렇게 제대로 시행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아니 뭐 거기 들어가 사진 찍는 게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아유, 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의식도 분명히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이 학생들이 첨성대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 문화재 관리를 제대로 철저히 하고 그 안에 안내 표지판이 좀 더 제대로 돼 있었다면 네네. 아이들이 아무리 취했다고 거기 들어가 사진을 찍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문화재 보존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내용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문화재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몇 가지 사건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